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마이크 볼륨 조금만 올려주세요. 네. 여러분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그 5개의 공을 있잖아요. 이 저글링 하는 거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글링 뭔지 아시죠? 네. 그래서 5개의 공이 뭐가 있냐면은 하나는 여러분들 건강이고요. 네. 하나는 가족이에요. 하나는 친구고요. 하나는 나의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또 나머지 하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이렇게 저글링을 하면서 사는데 저글링을 하다 보면은 한 가지를 깨닫게 된대요.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4가지 있죠. 내 건강, 그리고 내 가족, 내 친구, 그리고 내 마음은 유리로 돼 있대요. 그래서 이걸 하다가 떨어뜨리면 어때요? 네, 깨지거나 박살이 날 수도 있고요. 흠집이 날 수도 있고 이걸 다시 돌이키기가 굉장히 힘들대요. 근데 하나, 이 일이라고 하는 거는 고무공이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뜨려도 다시 튀어 올라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그 2013년까지 이렇게 한 해 마무리 하시면서 얼마나 본인의 일이나 경제적인 부분에 만족하시면서 사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PR90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거를 단순히 제품으로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시고 본인이 이렇게 섭취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요. 이것을 일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한테 얼마든지 이렇게 튀어 올라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을 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도구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지금 그림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시죠? 뭐죠? 네, 오케스트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마치고 제가 강의를 다 끝나고 돌아가실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장면이 머릿속에 딱 떠오르시면요. 제 강의를 정말 잘 들으신 거예요. 네. 자, PR90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라라고 하면은 보통 여러분들이 어디에 대해서 이렇게 처음 오시는 분들은 집중을 하시냐면 성분에 많이 집중을 하세요. 무슨 성분이 들어가 있지?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PR90의 성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고 하면은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몸이에요. 여러분들의 몸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그대로 나와 있지만은 여러 가지 많은 유전자들이 있어요. 그 유전자들이 환상적인 그런 오케스트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 PR90는 그것들에 약간 도움을 줄 뿐이죠. 제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도 그 사회자도 얘기를 하지만요. 과학 얘기가 조금 나올 거예요. 네. 과학 얘기만 들어도 어떠세요? 머리 아프시죠?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저는 주변에 제가 아는 이런 많은 사람들을 대비해 봤을 때 게으른 걸로 따지면은 아마 상위 20%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아마 한 10% 안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요, 정말 편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해왔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알려드리자면, 어떤 그 편하게 사는 지혜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자면,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시면 굉장히 편해요. 네. 무슨 일이든 그렇습니다. 하나를 읽잖아요. 정말 잘해서 충분히 이해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그걸 쉽고 편안하게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설프게 이해하면요. 다음에 하면 또 머리 아프고 또 머리 아프고 또 머리 아프고 또 머리 아프고 계속 힘들어요. 자신감도 떨어지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이 조금 난해한 내용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입견을 가지실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과학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다이어트라고 하면요. 지금까지 굉장히 어디에 의존을 하냐면 추측이라는 곳에 많이 의존을 해요. 아마 이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다이어트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살 빠지죠? 적게 먹고 운동 많이 하면 빠진다고 알고 계시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많이 빠지던가요? 아니죠. 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많은 것들은요. 그런 어떤 추측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아마 그럴 것이다라는 추측을 기반으로 해왔다면은 이 PR90는 과학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이렇게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용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과학자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들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여러분들께서 사실은 PR90에 대해서 들으시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다이어트에 대해서 들으신다고 생각하시면 가장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제가 그 다이어트에 대해서도 사람들한테 강의를 하고 다이어트를 다른 사람들한테 지도하는 전문가나 강사들도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다이어트 전문가 한 명을 길러내는데 몇 시간 정도 교육이 필요할 것 같으세요? 네, 보통은요 40시간 정도는 교육을 이수를 받아야 돼요. 네, 물론 이 40시간은 이론 교육만 얘기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사람들을 지도하는 거는 그 임상이나 이런 것들은 적어도 2년, 3년 이상 경력을 쌓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왜냐하면 이 다이어트라고 하는 거는 내 몸을 정확하게 알아서 그 내 몸을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생각하는 것처럼 뭐죠? 적게 먹고 운동 많이 한다고 될 것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오늘 제 강의 1시간 약 반 정도 할 텐데 이 강의만 정확하게 집중해서 들으셔도 있잖아요.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아마 다이어트에 대해서 특별히 더 이렇게 배우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으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네,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자, 뭐니 해도 중요한 거는 실질적으로 이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가죠. 네, 10월달에 그래서 이케알라이트가 한번 선판매가 되어서 이런 결과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TR33 클럽이라고 해서 우리 8주 정도 이렇게 같이 프로그램을 돌려서 많은 분들이 도전을 하셨죠.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거는 체지방률이 10% 이상, 10% 정도 빠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셨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유지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론 이런 비포 애프터 사진들은 여러분들 어디 가서나 많이 보실 수 있는 것들이에요. 오늘 생생하게 어떤 느낌인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대상의 주인공이 저기 뒤에 앉아 계시거든요. 예, TR9 하셔서 어떤 느낌인지 큰 박수로 한번 청해서 들어볼게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사진 보니까 정말 부끄럽네요. 그래도 많이 사람된 것 같죠? 네. 저는 TR9를 정말 어렵게 만났어요. 좀 형편적으로 힘들어서 정말 간절히 바랬더니 잊고 있던 그 펀드가 있더라고요. 그 전혀 때 그러니까 이제 늘어났던 그 펀드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선판매 그 3일 전에 해약을 하러 가서 정말 힘들게 현금 딱 주면서 하겠다 해서 시작하게 됐거든요. 처음에는 제일 먼저 그 TR33 하는 거 그 모임에 그 강의를 들었었는데 킹쇼라는 거 하는 거예요. 와, 다들 모델 같았고요, 진짜. 와, 나도 저기 한번 섰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 TR90를 하는 사람들 중에 그 참여를 하게 되면 할 수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TR33을 이제 하기로 작정하고 신청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제품을 받고 이제 시작하게 되었는데 제일 처음에 디톡스 해독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제품만 먹고 생야채만 먹으라길래 한 3일 정도는 견뎠어요. 한 4일쯤 되니까 와, 이렇게 안 먹는데 안 빠지면 진짜 이거 진짜 거짓말이고 이거 진짜 사기 아닌가. 그럼 제 친구도 똑같이 했었는데 제 친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 이 정도 안 먹는데 당연히 빠지지. 이 중요한 거는 이게 진짜 살이 찌지 않는 체력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가 중요한 것 같다. 그래가지고 TR33에 계시는 그 부매니저님한테 사장님, 부매니저님 저희 친구가 만약에 나중에 90일 끝나고 2-3개월 지나서 살이 찌면은 회사에다가 클레임 걸겠대요. 그러면서 협박을 했었어요. 근데 사장님, 부매니저님 사장님 하시는 말이 저희 회사 뻥치는 회사 아니다. 뻥치는 거 못 봤으니까 믿고 해보시라고 해서 저희 친구도 좋은 결과를 내고 저도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한 6kg 정도까지 6-7kg 정도 빠졌다가 정체기가 오더라고요. 그런 중간에 또 강의를 듣고 세미나를 들으면서 물의 중요성을 알게 됐었거든요. 하루에 한 1.5리터 정도 먹다가 물의 중요성을 알고 3리터에 도전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는 정체기도 극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식습관 고쳐지는 거 첫 번째 제일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물 많이 마시니까 피부도 좋아지고 물의 중요성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제 자신감도 알게 되고, 그리고 또 인바디 쪽쪽을 했더니 저 그 골밀도, 뼈 골밀도가 되게 좋아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봤을 때 TR라이트 정말 대단한 것 같고요. 여러 가지의 다이어트 종류가 많잖아요. 그 전에 저도 비만 클리닉이니 뭐 이것저것 많이 했었는데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고 그 기회도 잡으시고 여러분들의 선택과 그 결단을 함으로써 모두 다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감사하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중요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제가 아주 짧은 버전으로 간단하게 TR라이트가 뭔지 여러분들하고 공감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들로 다시 해보겠습니다. TR라이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시려면요, 다이어트가 아니고 노화에 대해서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그 실버 사업에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거 아시죠? 모든 인구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될까요? 돈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해야 될까요? 돈을 가진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훨씬 사업성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돈을 가지신 분들은 무엇을 원할까요? 자, 돈을 좀 가지고 있다 그러면 집도 있을 거고요. 좋은 차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가진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분들이 돈을 써서라도 가지고 싶은 건 뭐가 있을까요? 건강, 또 하나는 젊음. 제일 중요한 거 안 나오네요. 여러분들 다이어트 하시는 이유. 아름다움. 그렇죠. 네. 우리나라 분들은 항상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할 때마다 여쭤봐요. 다이어트 왜 하세요? 건강. 아닙니다.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 하시는 한국 분들 제가 아직 본 적이 없어요. 아름다움. 네, 맞죠? 자, 그런 것들을 원하세요. 돈을 많이 쓰더라도 내가 이 건강함과 젊음과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다면 많은 돈을 쓰려고 하겠죠. 그리고 이제 노인이 되어서도 아주 충분한 어떤 좋은 복지나 이런 것들을 누리고 살려고 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 세계에서 있잖아요.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요. 중앙일보 기사거든요. 세계 노년학 노인의학대회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게 열리는 이런 학회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노년 생활에 질을 올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과학자들이 모여서 발표하고 연구하는 자리입니다. 2013년도에는요, 이 노년 의학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렸어요. 서울 코엑스에서 이렇게 열렸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수많은 과학자들과 권위자들이 모여가지고 학회를 열었습니다. 거기서 아주 중요하게 모신 인물이 한 명 있어요. 누구냐면 닥터 제이미 바거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요, 그 라이프젠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미국 회사에서 최고 운영 책임자를 맡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지금까지 라이프젠에서 어떤 연구했던 그런 성과들을 발표하려고 이렇게 오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사실은 처음에는 이 직접적으로 뉴스캔하고 연관이 있으신 분은 아니었는데 뉴스캔 회사에서 저 라이프젠이라는 회사하고 계속해서 업무 제휴를 하다가 우리가 인수를 했죠, 저 회사를. 그래서 독립적으로 라이프젠 테크놀로지는 아직도 독립적으로 과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그 제품들을 제품화시켜내는 곳은 뉴스캔이죠. 라이프젠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들 노화를 있잖아요. 아까 나이는 계속 들어가죠. 어쩔 수 없죠. 그런데 내가 젊음과 건강과 아름다움을 좀 더 유지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많은 가설들이 있어요. 뭐 어떻게 하면 된다, 뭐 좋은 거 먹고 운동하고 많이 있죠. 그 중에 가장 이렇게 조금 믿을 만한 했던 게 소식이라는 분야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이렇게 상식처럼 알고 계시죠. 소식하면 오래 살고 건강하고 젊게 산다는 걸 여러분들 상식처럼 알고 계실 텐데 예전에는 그런 가설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정말 그런가, 과학자들은 뭐가 있어야 되죠? 정확한 연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얘기를 해야 되죠. 내가 들어봐도 그럴 것 같아, 이게 아니죠.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실험을 하면 뭘 가지고 실험을 합니까? 쥐를 가지고 실험을 많이 하죠. 왜냐고 하면은 쥐가 얼마 정도 살죠? 약 40개월 정도 이렇게 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라이프 타임을 연구하기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오래 사는 것들, 뭐 우리 십장생이라는 걸 가지고 연구를 하면 어렵겠죠, 그거는. 자, 그래서 쥐를 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이 칼로리 제한을 15% 정도 시켰더니 40개월 정도 사는 쥐가 약 45개월 정도 살더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한 15% 정도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40%까지 제한을 해보니까는 그때까지는 어때요? 수명이 계속적으로 연장되는 걸 봤습니다. 물론 60% 70% 계속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쥐가 영양실조가 걸려서 죽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선까지는 소식을 했을 때 이게 맞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자, 그러면은 소식하면 장수한다 말이 맞는 거가 입증된 겁니까? 아니죠. 왜냐면 우리는 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정확한 연구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람을 이렇게 한 80년 정도 가다 놓고 소식시켜 절대 다른 거 못 먹게 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은 가능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사람하고 약 1%에서 2% 정도만 유전자가 다르다고 해요. 이 영장류를 가지고 실험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라이프젠 테크놀로지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위스콘신 대학교의 국립영장류 연구센터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기서 이 원숭이 침팬지 영장류들은 약 30년 정도 이렇게 수명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것들을 입증하기 위해서 30년간 침팬지를 가지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원숭이를 가지고. 그래서 얻어낸 결론은 어때요? 원숭이에게도 동일하게 소식을 하면은 건강하고 젊게 아름답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가설이 이제 입증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라이프젠이라는 회사는 정확하게 뭐를 하는 회사냐면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식하면은 건강하고 젊고 아름답게 살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사람들한테 알려줬어요. 소식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소식합니까? 잘 안 되죠. 소식을 뭐 하루 이틀은 하실 수 있겠죠. 평생에 걸쳐서 소식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알지만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운동하면 건강해지는 거 몰라서 안 합니까? 아니죠. 담배 피면 몸에 나쁜 거 모르고 피시는 분 있으실까요? 없으세요. 몸에 나쁜 거 다 알면서도 이렇게 드시거든요. 그래서 이 라이프젠에서는 인류한테 공언하는 방식이 뭐냐면은 이렇게 해서 밝혀졌어요. 그래서 소식하세요가 아니고 뭐냐고 하면요. 어떤 물질을 과학적으로 찾아낸 어떤 물질을 있잖아요. 사람 몸에 투여를 하면은 소식을 한 거와 같은 유전자 상태를 만들어주는 물질이 있지 않을까? 그 물질을 찾아내는 연구를 하는 곳이 라이프젠이라는 회사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사람이 약 50년간 그냥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그 사람의 유전자 상태가 있겠죠. 그리고 50년간 소식하고 건강하게 젊게 살았던 사람의 유전자 상태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유전자의 상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유전자를 바꿔주는 게 아니에요. 유전자의 상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까 오케스트라 기억하라고 하셨죠. 자, 오케스트라가 어떻게 하면 좋은 오케스트라일까요? 전부 다 아주 유명한 이렇게 잘 나가는 연주가들을 모아놓고 전부 다 잘났다고 자기 것만 시끄럽게 키우면은 아주 듣기 좋을까요? 아니죠. 어떤 것들은 밑에 조용히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절정을 달리고 또 어떤 사람은 조화롭게 하고 우리 몸의 유전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능을 하는 것들을 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발현하는 그런 상태를 소식한 사람처럼 어떤 물질을 투여해가지고 그 사람처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거를 연구하는 회사가 라이프젠이고 그 성과를 지금 우리나라에서 열린 20차 세계 노년한 노인의학대에서 성과가 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간 겁니다. 이 물질을 사람한테 투여했을 경우에 소식을 한 사람과 거의 92%에 가까운 효과를 낼 수 있는 물질을 포뮬러를 우리가 찾아냈습니다. 라고 하고 여기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가 가능했던 이유는 지금 이분이 손에 들고 있는 이 조그만 진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많은 이 다이어트 제품이란 것들도 있고 건강식품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대부분 추측을 기반으로 한 것들이에요. 정확하게 이것을 먹었을 때 사람의 몸 상태가 어떻게 변한다. 자, 여러분들 시중에서 한 번씩은 다 비타민제 드셔보셨죠? 비타민제 드시고 나서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겠죠? 한번 좋아졌겠거니 내가 조금 덜 피곤하고 조금 몸이 가벼우면 좋은 것 같아. 그런데 사실은 비타민제 안 드셔도 어느 날 몸 상태가 컨디션이 좋은 날이 있거든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내가 이거 먹었는데 별로 좋은지 모르겠고 몸이 더 무거운 것 같아요. 그런데 내 몸속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것들이 일어나는지 잘 모른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영양소 중에 크롬이라고 하는 영양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몸속에 크롬이 지금 부족하세요? 충분하세요?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는 과학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뭐냐고 하면
이 지인칩에다가 체열을 해가지고 이렇게 딱 떨어뜨려요. 그러면 약 2만 개에서 2만 5천 개 유전자의 상태가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뭐를 만들어낼 수 있다? 정확하게 원래 내 몸 상태가 어떻게 했는데 어떤 물질을 투여하고 나서 이 몸 상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과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TR90라고 하는 제품이 다른 것들과 다르게 하이 테크놀로지, 높은 과학이 들어갔다고 해서 어마어마한 효과를 낸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 과학을 통해 정확하게 입증된 사실만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전에는 원래는 있잖아요. 이 유전자를 기반으로 한 다이어트는 중요하다는 거는 이미 10년 전에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 작용하는 기전이거든요, 그게. 그런데 어때요? 실질적으로 이걸 연구를 해서 제품화하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한 개의 유전자를 제대로 연구하는데 약 1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 사람 몸이 변하는 거를. 그런데 우리 몸이 한 개의 유전자만 가지고 움직입니까? 아니죠. 2만 개 이상의 유전자가 지금 이렇게 상호작용해가지고 움직이는데 그게 맞는지 아닌지를 연구하는 게 한 개 유전자를, 단일 유전자를 이렇게 비포 애프터를 연구하는데 1년이 걸리는데 2만 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과학기술의 발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시에 약 2만 개에서 2만 5천 개 유전자 상태가 분석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과학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것들이에요. 원래 내 몸 상태가 어떻게 했고 이 물질을 투여했을 때 어떻게 됐다라는 걸 정확하게 할 수가 있고요.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뉴스캔에 대해서 어떤 그 사업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지금 이 회사에서는 계속해서 있잖아요. 검증을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 스캐너라고 하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예, 안 보셨으면 밑에 2층에 있으니까 측정 한번 해보시기 바라는데요. 이 회사의 모토가 처음부터 나왔을 때부터 뭐라고 했냐면 Measurable Difference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먼저 측정을 해보시고요. 이 기계는 뉴스킨에서 만든 기계가 아닙니다. 예, 미국 정부에서 이렇게 과학자들이 대학가 주도해서 만들어가지고 노벨상이 들어있는 기술이에요. 라만 분광 기술이라고 해서 이걸로 여러분들이 재시고 파마넥스의 제품을 드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쟀을 때 그 변화를 정확하게 보여주겠다고 하는 게 회사의 말입니다. 지금 유전자를 이렇게 내 유전자를 분석하는 어떤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굉장히 편리하게 지금 내 유전자를 분석할 수 있는데 이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순간에는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주 손쉽게 내 유전자를 이렇게 맡겨가지고 검색을 하고요. 어떤 데이터를 빼내고 내가 생각했을 때 내 몸이 도움이 된다는 제품을 먹고 해봤을 때 전혀 변화가 없으면 어때요? 이거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효과 없다. 예. 그래서 뉴스킨에서는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기술을 발전해 나가고 여러분들한테 그런 기회를 줄 거라고 합니다. 지금 뉴스킨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요. 여러분들한테 개인, 퍼스널라이즈, 한 사람 한 사람의 유전자 상태에 맞는 그런 제품을 개발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개인의 유전자 분석을 받으셔가지고 정말 좋아졌는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다 받아보실 수 있게 되는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사회에 살고 계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뉴스킨은 이 라이프젠이 이번에 밝혀낸 이 유전자 발현 기전을 기반으로 해서 작년 10월이죠 이미 체중 건강 기능식품을 만들어냈다. 이게 지금 TR90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쉽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예, 그래서 노화를 연구하는 것들을 기반으로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 다이어트 얘기하는데 갑자기 노화가 왜 나올까요? 다이어트와 노화가 상관이 있습니까? 네. 상관이 있습니까? 어떻게 상관이 있죠? 나이 먹으면 살이 찌죠. 네, 정확합니다. 네, 그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은 사실은요 10대 후반만 되면 있잖아요 내 몸에 있는 그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20대가 넘어가면 매해 있잖아요 매 10년간 8% 정도의 근육량이 매해 빠져요. 10년에 8%요. 지방은 어때요? 계속해서 합성이 되죠. 그거를 채워나가죠. 그래서 내 몸의 몸무게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방과 단백질의 구성비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내 몸이 다시 젊어졌을 때 이 살들이 다시 빠지게 된다는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죠. 복잡하죠? 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굉장히 쉬울 거예요. 자, 그 전에 이 제이미 바거 박사의 양력에 대해서 다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 라이프젠 연구사 최고 운영 책임자고 프로젝트 관리자고 위스콘신 대학교 의대 박사 이 칼로리 억제와 건강 수명 연장 연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원숭이 연구고요. 자, 그래서 뭐 하냐고 하면은 2012년 6월에 뭘 신청했죠?
칼로리 제한 및 칼로리 모방물 바이오마커 규명. 무슨 말이냐고 하면 칼로리를 실질적으로 제한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때요? 어떤 물질을 통해 가지고 그 물질을 투여했을 때 실질적으로 유전자 상태가 바뀐다라고 하는 것들을 입증을 해서 특허를 출원을 이미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연구 중이 아닙니다. 이거는. 네, 그래서 이 라이프젠이라는 회사는 어떤 모방물을 만들어내는 회사다. 모방화합물이라 그러죠. 어떤 물질을 투여했을 때 쉽게 말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이어트 하시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힘들죠. 마음대로 먹고 운동 안 하고 편하게 살고 싶으시죠. 네. 그런데 뭐 다이어트라면 뭐도 해야 되고 힘드시죠. 그런데 이 회사에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그냥 대충 이렇게 살으셨다고 하더라도 있잖아요. 평생 그렇게 내가 다이어트 하면서 건강하게 안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평생 살은 사람하고 비슷한 상태의 유전자의 상태를 만들어 주겠다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10년 동안 계속 소식하면서 사시겠어요? 아니면 이 제품 그냥 드시겠어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회에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제품에 대해서 제가 잠깐, 아까 성분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지만은 한 가지 성분에 대해서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I just revealed the best supplements to blast your belly, but to finish the job, you also have to eat less. Now, to do that, you've had a tough day, overwhelmed, stressed. You immediately reach for the one thing you know will calm you. Food. And emotional eating packs on the pounds. Compulsive behaviors like overeating can stem from low levels of serotonin, one of your body's primary mood regulators. The same hormone that went low triggers depression and anxiety. But now, breakthrough research reveals a revolutionary way to suppress your appetite. Saffron extract. A natural spice that annihilates your urge to overeat. Could saffron be the miracle appetite suppressant to kill your hunger and squash your cravings once and for all? So here's what the science says about how saffron extract can suppress your appetite to control the emotional eating. Now, we know why we emotionally eat, but let me show you in an animation what's really happening. So you crave carbohydrates. Why is that? When you take carbohydrates and put them up in your mouth, you actually are turning on chemicals in your brain. These are chemicals like serotonin or epinephrine. You've heard of the dopamine. They turn on this pleasure sensation, this craving you have, and they give you some satisfaction from doing this, some relief. When you take a pill, like what we're talking about today with saffron, it goes into your intestinal system. It goes up to your brain and does the same thing to your brain. So it stimulates the release of those same chemicals, gives that feeling of relief without that short-term hit from the carbohydrates. So when you see food, you don't have to put it in. You don't feel addicted to have to put it in there. You can actually, nice smile, isn't it? Yeah. You actually have the ability to say no without struggling. Now remember, when you take carbohydrates in to make the brain feel good, that gives you a temporary support to the brain of relief. But you add the weight. That's why I think using an alternative like saffron makes more sense. Now, there's no calories in this, but you want to look for a specific blend that's called satyryl saffron extract. It's the one that's been used in studies that we have looked at, and the study that I'm quoting specifically used 88 milligrams twice a day. And we'll put that up on DrOz.com so you know what the right dose is. When they gave it to folks who were allowed to eat whatever they wanted, that's the key part, they were allowed to eat whatever they want. They snacked significantly less, and they lost body weight even though they were allowed to eat whatever they want. I didn't want to just talk about this based on the research that we had read about. We actually want to do the study ourselves. So we asked two audience members, Martha and Devin, who are self-proclaimed emotional leaders, come join me, who agreed to try the saffron extract over the weekend to see if it actually curbs their appetite. So thank you very much for joining me. Come on over here, Martha. So again, I'm going to just hear your story for the first time right now. So Martha, let me start with you. You believe that your emotions drive your eating, is that correct? Yes. And when you started taking the saffron extract, how did it impact on the emotional eating? Actually, I didn't get that craving and that urge. Mm-hmm. And honestly, this weekend was the real test. It was? Yeah, because it was my nephew's birthday, and we had birthday cake for him. But this weekend, I had my little piece, and I didn't have that craving like I normally do. Usually during the week around 9 o'clock, the cake or sweets are calling me. This weekend, Does nothing. this sound familiar, folks? Yeah, a lot of folks. All right, Deb, my other experiment this weekend. So on a scale of 1 to 10, how did you find this affected your appetite?
On a scale from 1 to 10, initially I would rate my hunger as a 10 and 11. When I get hungry, I just reach for whatever's around. Muffins, bagels, cakes, pies, chips. You name it, it's around me, I'm gonna grab it. But once I started taking these over the weekend, I did notice a decrease in the amount of hunger and the intensity of that hunger. I didn't feel like I was gonna snap if I didn't have anything to eat. I was feeling really good. So give me a number between 1 and 10. Now, Yeah. since I've been taking them, I would say 7. So that's a good reduction. That's a good Let's put Martha's weight up here. Martha, in 3 days, you lost 3 pounds. That's good. A pound a day is good. Make you happy? You happy? And Devin, in that same 3-day period, you lost 5 pounds. So Devin, you lost 8 pounds. 자,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면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샤프란 파는 광고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닥터 오즈 쇼. 지금 현재 미국인들이 가장 신뢰하는 메디컬 쇼죠. 예. 자, 여기서 저렇게 그 샤프란 추출물에 대해서 저렇게 열광하고 있는데요. 과학자들이 지금 아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 그대로 열광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고 하면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다이어트 제품들은 뭐 하는 거였죠? 살을 빼주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자, 지금 이렇게 한 분이 1.4kg가 빠지고 한 분은 더 많이 빠졌잖아요. 샤프란을 먹어서 빠진 겁니까? 아니죠. 샤프란 추출물을 통해서 뭐가 됐죠?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식습관이 조절이 됐죠. 원래는 그걸 뭘로 극복하라고 했습니까? 의지로 극복을 하라고 했는데 됐어요. 잘 안 됐죠. 네, 그리고 굉장히 불행해져요. 자, 그래서 이것들을 제품을 통해서 극복해서 좋은 식습관을 만들어줘서 안 먹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결과가 일어났는데 저분들의 삶의 질이 어때요? 떨어졌습니까? 아니죠. 사실 굉장히 올라갔어요. 저렇게 막 먹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했다라고 하는 거죠. 안 먹었던 게 아니고 들었다가 놓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TR90 제품의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요. 여러분들의 살을 빼주는데 맞춰져 있지 않아요. 자, 어떤 제품이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살을 빼주는데 직접적으로 살을 빼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하면은 한 가지 여러분들께서 아실 수 있는 사실은 그 제품을 섭취를 중단하는 그 순간부터 어때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제품이 여러분들이 좋은 습관을 만들어주는, 그런데 여러분들의 의지력으로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저절로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면 어떨까요? 이거를 평생 가지고 가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TR90라는 제품에 대해서 하나의 오해, 하나의 진실을 풀어보자면요. 자, 그런 얘기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TR90를 먹으면 살이 찌지 않는 체질로 변한다. 그래서 평생 요요가 없는 다이어트입니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틀린 말이에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자, 저분들이 저렇게 샤프란 추출물을 먹고 저렇게 됐어요. 그러다가 어때요? 그 습관을 다시 막 이렇게 먹기 시작해. 먹는 게 좋아졌어요. 근데 이미 몸은 뭐 살이 찌지 않는 유전자로 변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없어요. 내 몸은 관리하기 나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품은 뭘 도와준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그 부족한, 항상 우리가 여러분들의 의지력만 탓대왔던 그거를 다시 가능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의 습관을 잡아주는 거. 아까 저분이 발표에서 나오셨을 때 소감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이 자리에 이렇게 갑자기 나오면 사람들도 많고 떨려가지고 원래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던 건지 잘 생각도 안 나게 마련이에요. 원래 나와서 길게 스피치를 하면요 별로 떨리지 않거든요. 근데 한 3분만 얘기해보세요 이러면 굉장히 떨려요. 저도 그렇거든요. 왜냐면 그 3분 안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렵단 말이에요. 네. 지금 제가 누구 한 분 이렇게 모셔갖고 한 3분만 말씀해보시라면 어렵겠죠. 그런데 저분이 이 짧은 시간 동안 말씀을 했던 것들은 뭐죠? 뭐 TR90의 어떤 성분과 제품과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무슨 얘기를 하던가요? 물을 먹는 습관, 뭐 식습관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대로 된 다이어트라고 하는 거는 뭐냐고 하면요. 살 빼주는 것이 제대로 된 다이어트가 아니고 뭐죠? 건강한 내 습관을 잡아가는 것이 정확한 다이어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습관을 내가 계속해서 유지해서 갈 수 있다면은 그 내 몸매도 유지가 가능한 것이고요. 그런데 내가 아니고 다시 원생활로 돌아갔다라고 하면 어때요? 다시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사진을 몇 개 볼까요? 이 누구신가요? 네, 굉장히 유명하시더라고요.
본인은 그냥 해변에서 이렇게 놀았을 뿐인데 누가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뭐가 됐어요? 화보가 됐어요. 그냥 이렇게 머리 만지고 걸어갔을 뿐인데 사람들이 열광을 해요. 저 사진을 보고. 뭘까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은 아주 평범한 일반인들도 저런 몸매를 만들어가지고 다니시거든요. 우리 멀리 안 가고 여름에 해운대 가봐도 사실 꽤 많으세요. 진짜 이렇게 몸매가 아름다우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자, 여러분들 다 이런 몸매를 내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누가 우연히 탁 찍어도 화보가 되는 이런 외모를 갖고 살고 싶으시죠? 어떤 사람들은 어때요? 막 예쁘게 보이려고 막 꾸미고 막 포즈 찍고 탁 찍었는데 어때요? 마음에 안 들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굉장히 갖고 싶어 하는 거는 여자들이나 남자들이나 매력적으로 되고 싶어 하는 우리가 욕구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항상 새해가 되면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가장 버리고 싶은 것은 1위 몸무게. 새해에 꼭 이루고 싶은 거는 1위 다이어트. 네. 자,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다이어트가 왜 이렇게 어렵냐고 하는 거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는데, 자, 여러분들 주변에서 있잖아요. 누군가 다이어트에 도전을 해서 살을 빼가지고요 3년 이상 유지되는 거를 본 적이 있다. 한 분.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몇 분 못 본 것 같아요. 살을 빼는 거는 참 많이 봤어요. 어떤 프로그램이나 운동이나 모든 거에 대해 살을 빼는 거 많이 봤거든요. 3년 이상 유지되는 케이스를 거의 못 봤어요. 아주 드물어요. 왜 이렇게 힘들까요, 이 다이어트? 다이어트가 힘든 이유는 있잖아요. 사실은 이 내 몸이 배신을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의지는 어때요? 다이어트를 해서 좋은 몸매를 만들고 싶죠? 내 몸은 어때요? 거기 별 관심이 없어요. 내 몸은 자꾸 뭘 하고 싶어 해요? 네. 살아남고 싶어 하거든요. 이 생존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자, 제가 지금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비만의 원인은 뭐 칼로리 섭취가 이렇게 많고 뭐 소비가 적기 때문에 살이 찌는 거고, 반대로 소비가 많고 칼로리 섭취가 낮으면은 뭐 이렇게 살이 뭐 빠진다라고 생각하시죠, 흔히. 네. 맞는 말입니까, 저게? 맞는 말이에요? 그래요? 네, 맞는 말 맞습니다. 네. 맞는 말인데요. 저렇게 저거를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저걸 조절하면 되겠잖아요. 근데 왜 저게 안 되냐고 하는 거예요, 잘. 자, 제가 원인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많이 드시는, 한국 분들이 많이 드시는 음식들이죠. 자, 삼겹살 100g. 여러분들 삼겹살 먹으러 가면 딱 100g만 드시는 거. 드시죠? 적어도 3인분 정도 드시죠? 그러면 칼로리가 993, 1000kcal입니다. 거기다가 뭐 하죠? 맥주 한 잔 해야죠. 다이어트 하니까는 딱 한 잔만 먹는 거예요. 아니면 좀 더 많이 드시겠죠? 아니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탕수육, 깐풍기 그런 거 조그만 앞접시에 한 접시 말고 앞접시 조금 들어 먹으면 616칼로리. 자, 안심 스테이크는 살고기니까 괜찮을 것 같죠? 그냥 897칼로리. 네, 나는 이거 다 안 먹고 살 수 있다. 그런 분들은 가능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먹었어요. 그래서 먹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소모를 해야 된다면서요. 그러면 소모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운동하면 되죠. 그래서 다들 열심히 운동하시죠. 자, 그래서 통상 이제 여성분들이 있잖아요. 평균적인 체중을 가시는 분들이 1시간 정도 보통 속도로 걸으면은 1km 4분 정도 걸으면은 약 202칼로리가 소모됩니다. 이거는 제가 창원에서 보여드렸던 강의할 때 썼던 자료인데요. 창원에서 따지면은 마산 고속터미널에서 출발해가지고 창원시청을 찍고 다시 와야 됩니다. 한 번 그냥 가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은 아까 여러분들이 드셨던 삼겹살 3인분하고 맥주 한 잔. 다이어트 하기 때문에 많이 안 먹은 거예요. 그거가 소모가 돼요. 여기서 말씀드리자면요. 어디 가시면 될 것 같냐고 하면 해동용궁사 아시죠? 송정 넘어서 해동용궁사까지 갔다가 다시 오셔야 됩니다. 걸어서. 그러시면은 그 칼로리가 소모돼요. 자, 그럼 여러분 몇 끼니 그거 하시겠어요? 한 끼 먹고 용궁사까지 걸어갔다가 다시 하시겠어요? 가능합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이 계산을 잘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식사일지를 써보세요라고 하는 말은 있잖아요. 식사일지를 쓰니까 살이 빠져서 아니고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좀 우리가 잡고 가자고 하는 거죠. 우리가 뭐 조금 덜 먹었네, 어쩌네 하고 운동 많이 했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칼로리 섭취하고 소비의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달라요. 이 메커니즘이. 운동으로 만약에 내가 이거 살을 빼고 몸매를 유지하려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양의 운동을 해줘야 되는데 과연 저걸 매일 하는 것이 가능하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도전하면서 나는 열심히 운동했어, 적게 먹었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생각처럼 칼로리 플러스 마이너스의 균형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쪽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칼로리 플러스 마이너스를 얘기를 하시지만은 정확하게 여기에 대해서 감은 없는 거예요. 칼로리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떻게 해야 이게 균형이 맞아떨어지는지. 자,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 다이어트 여러분 가능하시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시면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아시던 적게 먹고 내가 운동 많이 하면 살이 빠진다는 땡 아닌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살 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내가 가만히 있어도 소모되는 에너지가 있죠. 그거 뭐라고 하죠? 기초 대사량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살이 찌지 않는 체질로 변했다. 뭐 그런 건 없어요. 죽어도 살 안 찌는 무슨 어떤 슈퍼의 몸으로 만드는 건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또 TR90가 유전자를 살이 찌지 않는 유전자로 변형시켜준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입니까? 절대 맞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시중에 어떤 제품이요 유전자를 변형시켜준다는 제품이 있으면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제가 아까 힌트를 드렸는데요.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유전자가 얼마 정도 차이 난다고요? 약 2% 차이 나요. 여러분 먹고요 한 2%만 달라지면 뭐가 된다고요? 원숭이가 돼요. 이거는 살을 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아닌 다른 걸로 변할 수가 있어요. 0.1%만 달라져도요 일반 평범한 사람하고 굉장히 달라져요. 그래서 유전자를 바꾸는 제품은 있어서도 안 되고 드셔서도 안 되고 그런 거를 만들지도 않습니다. 네. 그거 어떻게 실험을 할 거예요? 네. 그런 건 없어요. 뭐냐고 하면요 그런 거죠. 지금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데 앉아 계시는 자세가 다 다르세요. 네, 의식적으로 이렇게 허리 펴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소용없어요. 습관이 중요한 거지 누가 이렇게 하는 건 소용없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시는 자세에 따라서 모두 유전자의 발현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어떤 분들은 굉장히 제 강의를 집중해서 들으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재미없으신 분들도 있어요. 지금 딴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아주 흥미있게 듣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게 옳다 그르다 이전에 내 몸이 발현하는 유전자의 발현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고 하면요. 자, 지금 컴퓨터가 있죠. 즉 PPT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빔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원래 유전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다이어트 지도 내용을 넣었더니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은 그냥 하나의 오케스트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을 어떤 것들을 드시고 어떻게 행동하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에 따라서 그 몸이 다르게 발현, 익스프레션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평생 조심하면서 소식하고 운동하고 했던 그런 사람들의 유전자의 발현 상태로 만들어준다고 하는 것이지 유전자를 바꿔준다라고 하는 거는 있을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저런 다이어트는 굉장히 힘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다이어트가 힘든 이유는 우리 몸이 배반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어떤 인류의 진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거죠. 자, 우리가 굶었어요. 우리 몸이 그러면 당이 떨어지죠. 그럼 뭐라고 생각합니까? 비상 상태라고 생각하죠. 왜? 혈당이 떨어지면 사람이 심하면 어디까지 될 수 있어요? 그냥 죽을 수도 있어요. 혈당이 올라가면 위험해지죠. 죽지는 않거든요. 사람이 혈당이 떨어지면 어때요? 죽을 수도 있어요. 자, 옛날에는 뭐 인류가 정말 이렇게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먹을 것이 굉장히 어때요? 귀했죠. 주로 무슨 생활을 했습니까? 채집, 수렵, 사냥 이런 것들을 했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몸무게가 100kg다. 사냥 가능합니까? 할 수 있겠네요. 150kg다. 좀 어렵겠죠. 네, 몸은 어때면 어쩔수록 좋아요?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좋겠죠. 자, 굶다가 있잖아요. 뭘 드시면은 뭘로 저장이 된다 그래요? 우리 몸속에 지방으로 축적된다 그러죠. 왜 지방으로 축적시킬까요? 우리 몸은 생존의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단백질이나 탄수화물 같은 것들은 우리가 1g당 얼마 정도의 열량을 냅니까? 약 4에서 5 정도를 내죠. 근데 지방은요 9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속에 이렇게 비축을 하고 있다가 상대적으로 가볍게 많은 열량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또 보온의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은 계속해서 몇천 년 동안, 만년 이상 인류 역사를 가지면서 우리를, 이 인류를 생존하게 만들어줬던 게 뭐죠? 사실은 지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로 들어서니까 이 지방이 어때요? 필요가 별로 없어졌어요. 왜냐면 먹을 거 너무 흔하고요. 집에 난방 따뜻하게 할 수 있으니까. 사실은 옛말에 뭐 토사구팽이라는 말도 있었지만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지방이 싫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방이 나쁜 놈이냐, 사람이 좀 간사한 거냐, 그거는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배고픔이 문제가 안 되는 현대에서는 이 지방 축적이라는 게 더 이상 효율성이 아니라 뭔가 필요 없는 거가 된 거는 사회적인 환경이 변한 거지, 원래 내 조물주가 내 몸을 왜 이렇게 만들었지가 아닌 거예요. 이게 필요했던 겁니다. 수천 년간 이렇게 인류들이 살아오면서 이 지방 덕분에 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먹을 것이 풍부하고 이렇게 산 지가 얼마 되지 않았죠.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몸은 내가 뭔가 부족하다는 것들을 느낄 때 어때요? 지방으로 축적하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아까 우리 몸이 배만을 한다고 했는데요. 내가 요즘에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경제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굶었다, 많이 못 먹었다, 뭐 때문이죠? 돈이 없어서입니까? 밥이 없어서? 아니죠. 다이어트 한 거예요. 살 빼려고 한 거죠. 그런데 내 몸이, 내가 다이어트 한 다음에 조금 얼마 안 먹었어요. 내 생각에는 별로 안 먹었어. 먹었어요. 근데 다 뭐로 갔다? 지방으로 가는 거는 내가 생각할 때는 어마어마한 배신이에요. 네. 왜냐면 나는 다이어트 해서 지방 빼려고 한 건데 지방이 더 차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미국 의사협회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논쟁이 있었어요. 이 비만을 질병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우리 몸속의 어떤 상태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작년에 이게 질병으로 공식 인정을 했습니다. 왜?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비만에 대한 합병증들이 굉장히 많죠. 뭐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고지혈증이라든지 뭐 여기서 오는 뭐 심근경색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위험할 수 있죠. 그런 것들 때문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한마디는 뭐냐고 하면요. 여기 나오지 않네요. 비만을, 자, 질병은 뭐예요? 여러분들 좀 피곤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쉬면 되죠, 집에 가서. 질병에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집에 가면 됩니까? 병원에 가죠. 병원에 왜 가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움을 받으러 가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비만도 마찬가지로 그냥 적게 먹으면 되잖아. 자, 이런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거리를 지나가다가 나는 안 뚱뚱한데 뚱뚱한 사람을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 사람 게으를 거야. 저 사람 몸에 안 좋은 거 많이 먹었을 거야. 간식 많이 먹었을 거야. 뭐 생활 습관 안 좋을 거야. 운동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꼭 그렇지도 않은 게 똑같이 생활 습관도 안 좋고 마음대로 먹고 운동도 안 하는데 빼빼 마른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 무슨 죄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비만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우리가 인류가 있잖아요. 적어도 한 30년 정도는 이 다이어트를 계속 열심히 해봤거든요. 그래서 성공하는 확률이 어때요? 1%, 2%도 채 안 되는 거예요. 요요 없는 다이어트를 성공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이게 아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크롬이라는 영양소, 예를 들어서 마그네슘, 아연, 칼슘, 그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만 부족하셔도 있잖아요. 다이어트가 안 돼요. 그럼 내 몸속에 크롬이 없는지, 뭐 비타민 B군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어떻게 알 거예요? 알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가능은 하죠. 우리가 뭐 이렇게 모발 같은 거 가지고 모발 미네랄 검사 같은 걸 해서 내 몸속에 잔여 미네랄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 있냐는 거죠. 이렇게 뽑아가가지고 대학병원 같은 데서 이렇게 검진받고 미네랄이 뭐가 부족하니까 막 처방받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 굉장히 드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힘들게 노력하셔서 정말 습관도 다 바꾸고 있는데 다이어트가 안 돼요. 그냥 하나의 미량 영양소의 결핍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한 영역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특히나 다이어트 프로그래머라고 하는 직종이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가장 보수적인 뭐 조선일보라고 하든지 노동청이라든지 그런 데 들어가 보시면 미래 유망 직종 2위에 올려놨어요. 다이어트 프로그래머를. 왜 그럴까요? 살 빼주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유망할까요? 네. 사실은 정부에서도 잘 몰라요. 뭐 보고 뺏기는 거죠. 항상 어디 가가지고. 선진국에서 뭐가 유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유행 안 하는 게 뭔가 하고 봤더니 다이어트 프로그래머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아까 제가 물어봤죠.
다이어트 왜 하세요? 여쭤봤더니 여러분들이 건강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니까 다 맞다고 수긍하셨어요. 아름다움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서양 선진국들에서는 저 다이어트가 조금 의미가 달라졌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 내가 좀 뚱뚱하다라고 하셔도 제가 통상적으로 보면 여성분들 나 많이 뚱뚱해 하시는 분들 많이 나가면 80kg, 90kg, 네, 100kg 잘 없으세요. 120kg 잘 못 봤거든요. 자, 그럼 미국 우리 이렇게 가보면 최근에 저도 미국을 2번 다녀왔지만은 예전에 영화로만 이렇게 보면은 비치 해변에 가면 막 어때요? 여자들이 비키니를 입고 막 날씬한 모델들이 막 다닐 것 같지만은 막상 미국을 가보면 어떻습니까? 네, 뭐 100kg는 이제 정상 체중 그냥 보통 사람 이렇게 다니시잖아요. 아주 떳떳하게 비키니 입고 100kg 우리 잘 그렇게 안 하시죠? 여성분들이 70kg만 되셔도 나는 비키니를 입을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면 미국이나 저런 데는 왜 그럴까요? 원래 그랬을까요? 100년 전에도? 150년 전에도 영국 사람들 막 이렇게 해서 다녔을까요? 그럼 왜 그렇게 됐죠? 식습관? 과연 식습관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요? 식습관도 맞습니다만 뭐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세대와 세대를 지나가면서 이게 점점 문제가 심각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주변에 둘러보면요. 아이들이 소화비만에 걸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소화비만은 무슨 뜻입니까? 자, 우리 몸속에 이 지방이 일반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지방이 이렇게 끼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닭 이렇게 보면은 막 지방 끼어 있죠? 그렇게 돼 있나요? 아니에요. 지방은 우리의 몸입니다. 지방 세포예요. 혈관이 다 통해서 영양분을 가지고 있는 내 몸의 일부거든요. 지방 세포의 형태로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어릴 때는 이 세포가 어떻게 됩니까? 분열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죠. 그래서 소화비만이라고 하는 거는 이 지방세포가 분열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서 숫자가 많아진 거를 소화비만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숫자가 많이 늘어진 아이들이 식습관이나 여러 가지 생활 습관에 의해서 어른이 되면은 어떻게 되죠? 세포 분열은 정지하지만 그 세포 하나하나가 비대해지기 시작하면서 지금 미국에서 볼 수 있는 140kg, 150kg 이런 고도비만들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부분 다 날씬하신데요. 이런 분들이 아무리 막 먹고 막 산다고 해도 140kg 이렇게 가기는 힘들어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소화비만에서 시작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분들은 어때요? 이 비만이 단순히 아름다움이나 건강의 문제가 아니고 뭐의 문제로 갔다? 생존의 문제까지 간 거예요. 살을 안 빼시면 사망하실 수도 있습니다라고 진단이 나오기 때문에 이 다이어트 프로그래머들의 말이나 이런 것들이 어때요? 굉장히 먹힌다는 거죠. 사람들한테 이거 죽고 살고의 기로로 이렇게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연구를 해봤는데요. 2가지 가설이 있었습니다. 다이어트, 비만이라고 하는 거는 습관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한쪽은 유전의 영향이 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침 이제 어떤 실험이 진행이 되었냐면 우연히 어떤 그 일란성 쌍둥이는 어떻습니까? 유전자 상태가 동일하죠. 네,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한 집은 있잖아요. 뚱뚱한 집안에 입양이 됐고요. 한 집은 날씬한 집안에 입양이 됐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뭐라고 예측을 했을까요? 날씬한 집안에 간 아이는 날씬해지고 뚱뚱한 집안에 간 아이는 뚱뚱해질 것이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예측이 틀렸어요. 둘 다 뚱뚱해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쇼크를 먹었습니다. 과학자들이. 이게 습관이나 이런 것보다 유전이 우선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 부부가 모두 다 비만인 상태로 아이들을 임신해서 낳았을 경우에 그 아이가 비만일 확률 몇 프로? 90%. 네. 통계마다 뭐 80%를 얘기하는 데도 있고 90%를 얘기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 몸속에 있는 것들을 아이들한테 다 물려주게 된다는 거예요. 세대와 세대를 거쳐가면서 우리가 구성유전학이라고 하는 게 있죠. 고양이 가지고 이렇게 1대, 2대, 3대 실험 해보잖아요. 먹는 거 이렇게 바꿔가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이 고양이가 뭐 이렇게 난폭성을 좀 띠고 뭐 어떻게 하다가 2대, 3대 내려가면 뭐가 되죠? 생식 능력이 없어져 버려요. 똑같은 환경인데. 그래서 단순히 식습관만 아니고 세대와 세대를 거쳐 내려가면서 내가 한 것들이 다 그대로 물려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좀 나는 많이 먹고 막 이렇게 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상태가 다음 세대로 이렇게 계속 내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근에 과학적인 연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강의 초반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실질적으로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론적인 상식을 아시려고 하면 사실은 40시간을 해도 부족할 텐데 이 강의를 집중해서 들으시면 아마도 그 강의가 필요 없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 굉장히 뛰어난 우리나라에서 아주 우수한 예를 들어서 헬스 트레이너 하고 식이요법 전문가를 데려다 놓고요. 자, 어떤 사람을 대상을 10명을 줍니다. 다이어트 시켜보세요. 살 빼보세요 하면 이 사람들 네 이렇게 하면서 할까요? 자신 있게?
잘 못해요. 전문가들도 입으로는 40시간 강의도 할 수 있어요. 꽂혀서 영감으로. 저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 실제로 살 빼보세요 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뭐 시키는지 아세요? 적게 먹고 운동 많이 시켜요. 전문가들도요. 그거 말고 다른 거 있습니까?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론적인 지식이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최신의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다이어트가 가능한지를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체중 증가는 노화하고 상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15세에서 17세 정도가 피크라고 하는 겁니다. 기초 대사량 아까 제가 중요하다고 했던. 자, 그리고 40대 이후부터는 매 10년마다 8%의 근육이 가만히만 있어도 손실이 된다. 노화만 진행이 돼도 내가 나이만 먹어도 이 비만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있잖아요. 이 근육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한 가지 알려드리는 가장 최신의 과학 연구 자료를 말씀을 드리자면, 자, 여러분들이 근육, 몸 상태는 그대로인데 근육만 2kg 쪘어요. 그러면 이 근육 2kg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다음 해에 여러분들의 몸 안에서 약 2.5kg의 지방을 연소시켜줍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면요. 내가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아까 보니까 이 칼로리 플러스 마이너스 어렵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빼고 싶어요. 그래서 단순히 나는 뭘 선택했나? 근육만 2kg 늘린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나는 똑같은 식습관과 운동 습관을 유지하더라도 다음 해에 지방이 2.5kg를 내가 알아서 태워줄 거라는 것들을 내가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내 몸이 있잖아요. 살이 무조건 찌지 않는 건 없어요. 그런데 살을 잘 태워줄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줄 수 있는 거는 내 근육량을 증가시키면 되는데, 그런데 내 몸은 어떻게 한다고요? 40대 이후부터 10년마다 8%가 쭉쭉 계속 빠질 거예요. 지금까지 40대 이전이신 분들은요, 내가 좀 조절 가능하지라고 생각하시다가 40에서 50이 넘어가면 이거 힘든 것 같아서 다이어트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게 뭐죠? 해보니까 내 몸이 거꾸로 가는 거예요. 나는 살을 점점 빼고 싶은데 점점 더 찌는 체질로 변한다는 겁니다. 몸무게가 꼭 늘어난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체지방 양이 계속 늘어난다고요. 자, 그래서 기존의 다이어트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 상태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줄였어요. 이 전체적인 사이즈를. 그런데 이게 다시 원래의 식습관과 그렇게 힘들게 운동하던 거를 그만두는 순간 어때요? 이 부분이 지방으로 채워지는 그런 다이어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 몸의 원래 원리하고 상반되는 걸 하는 거예요. 나는 일단은 사이즈 감소를 했어요. 적게 먹어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이 내가 칼로리 플러스 마이너스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많이 식사 조절 안 하고요. 그렇게 운동 많이 안 하면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데 지방으로 채워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시즌 다이어터들은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시즌 다이어트 뭔지 아세요? 어떤 시즌만 되면은 열심히 다이어트 하세요. 이렇게 몸 만들고 식사 조절하고. 그러면 사람이 뭐가 생기냐면요. 보상심리라는 게 생깁니다. 내가 이 다이어트만 끝내면은 성공만 하면은 내가 뭐도 먹고 운동도 안 하고 편하게 쉬고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돌아간다는 거죠. 왜? 칼로리 플러스 마이너스 법칙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운동 많이 하시고 적게 드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안 하는 순간 내 몸은 다시 돌아가는데 내 몸의 법칙에 의해서 뭘로 채워진다? 지방으로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다이어트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평생 하실 수 있는 거를 하시는 것이 가장 올바른 다이어트입니다. 지금 이 시즌에 지금 잠깐 예쁘게 하기 위해서 뭔가 내가 오버해서 운동을 많이 하고 있다. 적게 먹고 있다. 그런데 내가 평생 할 건 아니다. 라고 하셨으면 그 다이어트는 반드시 다시 요요가 일어나서 내가 처음보다 더 살찌기 쉬운 체질로 변화만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다이어트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네. 다이어트를 하고 나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살을 빠진 것 같은데 좀 힘 없어 보여, 늙어 보여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근데 사실 심각한 거는 뭐냐면요. 늙어 보이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노화가 진행이 된 겁니다. 무슨 말씀 드리냐면 자, 애기들은 어때요? 애기들은 피부가 어떻습니까? 탱탱합니까? 굉장히 부드럽죠? 이렇게 만져보면은 탱탱한 거는 이제 운동선수들 근육이 많으면 탁지름 탱탱하죠. 탄력 있고. 애기들은 어때요? 네, 약간의 탄력이 굉장히 부드러운 그런 것들을 유지하고 있죠. 뭐가 많기 때문에 체내 수분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노인들은 어때요? 딱딱하죠? 점점 피부 나는 게 딱딱해지죠. 왜 그래요? 체수분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속에 있는 체수분을 기준으로 노화의 상태가 진단이 가능한 방법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이렇게 운동을 하고 안 먹었어요. 그러면 내가 제일 처음에 쓰는 에너지원이 뭐죠?
당을 씁니다. 일단은 처음엔 당을 쓰죠. 당을 다 쓰고 나면은 뭐 있을까요? 지방을 썼으면 좋겠는데, 예, 우리 몸에 근육을 태워가지고 단백질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근육이 굉장히 줄어든 상태가 됐어요. 근육은 주로 뭐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대부분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방세포는요,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체수분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하면. 그래서 다이어트 했더니 내가 좀 늙어 보이는 것 같아가 아니고, 다이어트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굶고 운동 많이 하는 다이어트를 하셨다고 하면은, 그러면서 내가 충분하게 영양소나 이런 것들을 공급해 주지 않았다고 하면은 어떻게 된다? 실질적으로 노화가 진행이 되는 것이 늙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그래서 차라리 잘 모르면 다이어트 전문가들이 진짜 그런 얘기를 해요. 다이어트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특히나 이제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뭐 이렇게 대학생들이 다이어트를 하면은 제 입장에서는요, 다이어트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그 애들이 다이어트를 하는 순간 뭐죠? 점점 살이 찌는 체질로 변해요. 그리고 점점 노화가 당겨집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건데, 그럼 제대로 된 다이어트라는 게 뭔가? 자, 이 PRIT를 가지고 이렇게 실험을 했어요. 오픈라벨 연구입니다. 보통 우리가 블라인딩 테스트하고 정반대말입니다. 블라인딩 테스트는 뭐죠? 그 사람한테 뭔지 안 알려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플라시보 효과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고요. 오픈라벨 연구는 뭐냐면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상황이요. PRIT입니다 하고 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죠. 여러분들 뭔지 모르고 드시지 않잖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대부분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여성이기 때문에 45명의 여성, 21명의 남성 실험 참가자, 다양한 나이대와 BMI, 허리둘레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90일 동안 결과를 분석을 해봤는데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어요. 자, 일반 사람들이 보는 포인트하고 있잖아요.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여기는 다이어트 전문가가 많으시니까 아마 이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체중 변화, 90일 동안 여성이 90일 동안 다이어트해서 2.9kg 빠졌어요. 놀라운 결과입니까? 아니죠. 뭐예요?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결과일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네. 자, 그런데 제가 주목을 하는 부분은 뭐냐면 체지방량의 변화가 아니에요. 체지방 5.8%가 빠지면요, 여성분들이 많이 달라지세요. 체지방이 5% 이상 감량이 되면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인지가 가능한 정도가 5%입니다. 2% 3%까지는 잘 모를 수도 있는데 5% 이상이 감량되면요, 주변 사람들이 입을 대요. 알아봐요. 살 빠졌네? 라고 하거든요. 이거 아니고요. 저는 뭐 하냐면 이 근육량의 변화예요. 이 여성이 2.9kg 빠졌는데 근육은 2.9kg가 올랐어요. 아까 뭐라고요? 근육이 2kg가 오르면 이 근육이 뭘 해준다고요? 1년의 지방을 2.5kg를 연소시켜줘요. 내가 똑같이 해요. 먹는 식습관도 그대로고 운동도 그대로 하는데 얘가 2.5kg는 얘가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2.9kg를 빠지고 5.88%가 빠져가지고 와, 살 빠졌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은 내년에 어때요? 든든하게 한 3kg 정도는 이 근육이 책임져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요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낮습니다. 이런 경우에 다이어트를 했는데 근육량이 올랐다라고 하는 경우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다이어트 지도를 계속 하지만은, 그리고 이 PRIT를 가지고도 강의도 하고요. 그리고 직접 관리도 많이 해드리지만은 제가 가장 눈여겨보는 부분은 뭐냐고 하면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 근육량의 증가 또는 유지입니다. 체지방이 빠지고 근육도 유지가 됐어요. 오케이. 근데 근육이 올랐어요. 굿.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체성분 측정지에서 잘 눈여겨 안 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량 영양소, 무기질, 비타민 같들의 인체 체내에 있는 양을 잘 안 보시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만약에 빠졌다라고 하면 잘못된 다이어트예요. 왜냐면 다시 돌아옵니다. 왜냐면 이 미량 영양소들이 결국은 이 3대 영양소를 태워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없이 그냥 내가 운동만 했다고 타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내 몸속에 미량 영양소가 유지가 되거나 늘어나고 근육량도 늘어났는데 체지방이 빠졌다. 최고의 다이어트예요. 그런데 이런 결과가 지금까지 없었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나라에서 뛰어난 PT 전문가하고 식이요법 전문가로 만들어 구성된 팀을 데려다 놓고 이 사람의 체지방을 저렇게 90일 동안 얼마를 빼보십시오 하면은 가능합니다. 한데요. 그러면서 근육은 3kg 올리세요라고 하면 사람들 다 못하겠다고 해요. 저라도 그래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렇게 강의를 막 이렇게 하러 다니면요, 어떨 때는 공인의 입장에서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 다이어트는요, 제품도 필요 없고 뭐도 필요 없고, 자, 여러분들 4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뭐죠? 식이요법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운동요법 잘 하시고, 평소 행동 수정요법 하시고, 여러분들 마인드 컨트롤, 심리요법을 잘 하시면은 살은 빠집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사실 저는 그걸 믿었던 사람이에요. 확신에 가깝게 믿었던 사람이에요. 왜냐면 이 제품이라는 것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먹을 때만 효과가 있고, 그걸 안 먹는 순간 돌아오는데,
체중이 다시 돌아오는데 그 체중이 뭘로 돌아온다? 지방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 다이어트 제품들이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런 결과들을 보면서 사실은 저는 오히려 역으로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TR90를 드셔야 될 텐데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아주 솔직한 심정입니다. 왜냐고 하면 지금까지 다이어트가 계속 사람들이 실패가 되고 있잖아요. 실패가 되는데 모두 다 그 책임을 어디다 돌리죠? 그 사람의 의지력에 돌리고 있는 거예요. 네가 의지가 없어 그때 뭐 먹었잖아. 운동 안 했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실패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사람의 의지력만 탓하고 있을 거냐는 거예요. 아까 저렇게 우리가 샤프란 추출물 동영상에서 봤듯이 아주 편안하게 저렇게 막 먹어치우던 여자가 들었다가 누울 수도 있는 이런 물질도 있는데 네가 의지력으로 극복을 해야지. 뭐 의존하면 안 되지. 과연 그게 옳은 것일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있잖아요.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사람의 삶의 질이 높아가고 행복감이 올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이어트가 다 끝났는데 근육량이 올라갔다. 그럼 내 몸속의 체수분 상태는요. 플러스 됐어요. 노화의 상태로 보면요. 돌아간 거예요. 젊은 쪽으로요. 그래서 아까 노화 연구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유스진 클러스터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신문자료 여러분들이 요청하시면 제가 드릴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보면은 그런 화장품들 많죠. 안티에이징 화장품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너도 나도 안티에이징 요새 안티에이징 얘기 안 하는 데 없거든요. 그래서 안티에이징 광고를 막 했어요. 유명 회사들에서. 그래서 식약청에서 다 뭐라고 했어요? 다 경고 조치 내렸어요. 쓰지 마라. 왜? 화장품은 유전자라는 말을 써서도 안 되고 원래 그 분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신문기사 재밌는 게 뉴스킨 제품도 쓸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밑에 이렇게 한 줄 더 달려있는데 얼마나 재밌냐면 하지만 자체적으로 개발한 유스진 클러스터라는 말은 뉴스킨에 한해서 사용이 가능하다. 진이 뭡니까? 쉽게 말해서 한국말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전자라고 하면은 공평성이 없으니까 뉴스킨은 그냥 진이라고 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뭐죠? 거기서도 식약청에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과학기술이 있고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어요. 유전자라고 하면은 통상적으로 한 개 단일 유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단일 유전자에 내가 어떤 것들을 투여를 해서 약간 바꿔놓으면은 유전자가 어때요? 상호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결과를 일으킬지 잘 몰라요, 사실은. 근데 유스진 클러스터가 뭐죠? 복합체라는 뜻이죠. 뉴스킨에서는 복합체라고 써라. 유전자 복합체를 바꿔줍니다라고 써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TR90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유전자를 가지고 연구를 한 것도 사실이지만은 유전자 제품입니다라고 하고 말하는 순간 불법입니다. 왜? 건강기능식품은 유전자의 기능을 하면 안 돼요, 원래.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광고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막 혼란이 많은 거거든요. 법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 거죠. 자, 다이어트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쵸? 자, 근데 우리나라의 정부에서는요, 다이어트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자격증에 대해서 정부에서 개설을 안 해줘요. 전문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하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주공산입니다. 자, 여러분들 있잖아요. 피부 미용, 뭐 이렇게 아무나 차리면 되겠습니까? 남의 피부를 막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국가에서 피부 미용 중앙회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통제를 해서 국가 고시급의 시험을 봐가지고 어때요? 통과한 사람만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정돈이 돼 있어요. 다이어트는요, 아무나 하시면 돼요. 왜? 그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국가 공인이 없는 거예요. 정부에서 다이어트라는 글자에 대해서 안 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법과 제도상으로는 유전자라는 말을 쓸 수가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저희가 유전자를 가지고 연구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저희가 바르는 화장품에 대해서 식약청에서 유스진 클러스터를 써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영어로 해라는 거죠. 그래서 참 재밌는 현상입니다. 그런 것들은. 자,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지금까지 별 흥미가 없으셔서 잘 안 되셨던 분들 이 하나는 꼭 듣고 가세요. 적절한 시기, 이 무슨 그림이죠? 뭐 건축을 하고 있죠. 짓고 있죠. 다이어트 개념을 여러분 완전히 바꾸세요. 원래 다이어트를 하면 뭐? 빼는 거라고 생각하셨죠? 원래 있는 거에서 빼는 거라고 생각하셨죠? 아니에요. 다이어트는요, 짓는 거예요. 자, 무언가를 지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재료가 필요해요. 빼려고 하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럼 빼면 되는 거잖아요. 지으려고 하면은 재료가 필요하죠. 건축을 하려고 하면은 시멘트도 필요할 거고요. 뭐 물도 필요할 거고, 인구도 필요할 거고, 뭐 벽돌도 필요할 거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대로 된 다이어트, 아까 제가 힌트를 드렸죠. 내가 안 먹고 운동하는 거 가지고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거의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했죠. 하지만은 내가 근육량만 2kg 늘렸더니 어떻게 됐죠? 다음에 2.5kg를 내가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똑같은 식습관과 운동을 유지했을 경우 2.5kg가 빠진다는 겁니다, 내년에. 그래서 TR90가 굉장히 재밌는 게요. TR90 할 때도 좀 빠졌지만은 대부분 사실은 만족 못 하세요. 왜? 모델이 되고 싶으시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럼 모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별 만족 못 하시는 거 이해합니다. 아름다워지시려고 했는데 별로 자기가 봤을 때 썩 아름답지 않은 거는 이해하는데.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다이어트를 해서 그분들이 지금 연말을 이렇게 끼면서 저한테 다 그 얘기 하세요. 신기하다. 내가 연말 돼서 어쩔 수 없이 맨 술 먹고 기름진 음식 먹는데 살이 빠져요. 그런 얘기 계속 하세요. 뭐죠? 우리 몸속에 방향성이 살이 빠지는 쪽으로 잡혀 있는 거고, 근육이 내가 그동안 만들어놨던 왜 이렇게 키로가 안 빠져요? 인바디 꼭 측정하시라고 말씀드렸죠. 보면 체지방은 빠지고 근육량은 올라가 있어요. 키로가 안 빠질 수밖에요. 그래서 인바디를 측정을 안 하시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거짓말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뭐 지방이 근육으로 변했단 말이야? 뭐 이런 얘기하면 우리도 잘 모르죠. 인바디를 반드시 측정하셔야 됩니다. 이거 하시기 전에. 그래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근육량이 오르셨으면 내가 원하는 만큼 키로는 안 빠졌겠지만은 지금 계속 연말에 이렇게 송년회를 하고 하면서도 계속 빠지는 게 여러분들이 만들어줬던 그 생활 습관의 방향성, 살이 빠지는 쪽으로 내 몸이 방향을 잡은 것 하나. 이 방향을 잡는다는 말이 유전자의 발현이라는 거예요. 어렵게 말을 하면은.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늘려놨던 이 근육량, 키로를 오히려 더 못 빠지게 막았던 이 근육량이 그 사람의 몸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어야 됩니다. 다이어트는 짓는 거거든요. 안 먹어서는 불가능합니다, 다이어트가. 그래서 무언가를 넣어야 돼요. 드셔야 돼요. 그래서 다이어트의 개념은 뭐다? 먹는 거예요. 안 먹는 게 아니고요. 물론 디톡스를 위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디톡스 필수 아닙니다, 절대로요. 뉴스킨 TR90 하시는 데 있어서 디톡스가 필수가 아닙니다. 네. 디톡스를 하시는 데 있어서 할 수도 있지만은 중요한 거는 먹는 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만큼 먹어야 되는데, 자, 여기 또 하나 여러분들한테 제가 가지고 계시지도 않을 의문일 수도 있지만은 높아심에 하나 의문을 해결해 드리자면 이런 말들이 인터넷에 떠들더라고요. TR90가 미국 거하고 한국 거하고 성분이 달라요. 그래서 미국 거는 먹으면 끝내주게 빠지는데 한국 거는 안 빠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예, 일부 사실이고 일부 거짓입니다. 성분이 다르다는 말은 완벽하게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 거는 안 빠져요 라는 말은 그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는 많이 봤기 때문에 그냥 성분이 다른 게 아니고요. 제품 자체가 달라요. 제품 포장도 다르고요. 거기는 그린, 녹차, 쉐이크 이런 거 나오거든요. 완전히 달라요. 자, 그래서 미국 본토 사람들은 좋은 거 주고 우리 왜 현대 기아차처럼 우리는 이렇게 종이 같은 거 참 주고 그런 게 아니고요. 자, 제가 직접 과학자한테 미국 본사에 가서 미국 본사 과학자한테 제가 직접 받아온 자료입니다. 인터넷에서 한 게 아니고요. 자, 여기 위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코리아. 네, 여러분 영어 잘하시니까 뭡니까? 대한민국 맞아. TR90 이팅 플랜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자, 보면은 코리아하고 사우스 퍼시픽 남태평양 쪽을 얘기했죠. 지금 분류를 몇 개를 해놨을까요? 약 5개 정도 분류를 해놨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체질과 환경과 습관과 모든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거를 먹어서 다이어트를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일부러 성분을 다르게 하고 식습관, 이팅 플랜도 다르게 제안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 이렇게 드세요. 한국 사람들 식습관의 문제 2가지 뭘까요? 첫 번째, 탄수화물 너무 많이 먹는다. 두 번째는요, 짜게 먹는다. 자, 짜게 먹는다 해가지고 한국 사람 짜게 먹는 줄 알다가 일본이나 미국 가셔가지고 먹어보면 식은 굉장히 짜거든요. 뭐야, 이 사람들 더 짜게 먹는데 왜 우리 보고 짜게 먹었다고 했어? 왜 그랬을까요? 자, 여러분들 소금을 제가 요만큼 딱 드시면 어떨까요? 굉장히 짜겠죠? 제가 물을 100ml 타서 드시면요, 약간 짜겠죠? 1.5L 타서 드시면요, 10L 타서 드시면요, 우리는 소금을 뭐 해서 먹습니까? 국이나 찌개로 희석시켜서 먹죠. 그래서 덜 짜게 먹는 건 맞는데 먹는 섭취하는 나트륨의 양은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먹으면 된다? 자, 버닝푸드라고 하는 거는 태워주는 음식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까 지방이 뭐가 태워준다고요? 근육의 주 성분은 단백질이 태워주는 거죠. 태워주는 음식은 피쉬, 물고기, 살고기, 데일리, 그 유제품, 달걀, 치즈, 콩, 두부 이런 것들입니다. 스토링 푸드는 이제 저장하는 것들이죠. 곡류, 시리얼, 면류 이런 것들이고요. 컬러 푸드,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자, 야채와 과일을 많이 드세요. 컬러 푸드를 드세요.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숫자요? 굉장히
최신의 그 의학 지식을 가지고 계시네요. 제가 제 강의 들으셨는지 모르겠다. 예전에 제가 물어보면요, 같다고 얘기하셨거든요. 컬러 푸드를, 그러니까 버닝 푸드는 뭐 태워준 음식이고 컬러 푸드는 야채 과일 이렇게 번역하면 된다고 하시던데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요. 자, 그런 거죠. 자, 다이어트 하니까 컬러 푸드를 먹으라니까 야채와 과일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마트에 갔어요. 마트에 가면 여러분들 뭐 아시죠? 이리저리 둘러보고 뭐 싸게 파는 거 없나 이렇게 안 보세요. 저는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양배추가 큰 게 1+1이에요. 양배추 2통을 사왔어요. 보니까는 방울토마토가 싸요. 한 박스 사왔어요. 일주일 내내 그것만 먹었어요. 컬러푸드 맞습니까? 아닌 거예요. 야채나 과일 먹은 거 맞습니까? 뭐 야채만 먹었네요. 토마토도 야채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토마토를 그 과일 가게에서 팔죠.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안 팔더라고요. 야채 가게에서 보통 이렇게 조리해서 먹잖아요. 어쨌든 자, 컬러푸드라고 하는 말은 5가지 또는 6가지 이렇게 자연에서 존재하는 그 색깔들을 섭취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다? 항산화제 성분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까만 거 뭐 있습니까? 까만 콩, 가지, 블루베리 뭐 이런 것들 있죠. 그 껍데기에 있는 그 성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노란색, 그리고 뭐 빨간색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채나 과일을 단순히 드시는 게 아니라 다양한 색깔의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드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그 말씀 하나 드려볼까요? 자, 파바넥스 이렇게 우리 뉴스킨 회사니까 저는요 이 회사에서 나오는 라이팩이라는 거를 진짜 잘 챙겨 먹거든요. 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요. 종합 영양제, 비타민제 이거 꼭 먹어야 되냐 안 되냐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집니다. 자, 여러분들 먹어야 될까요? 안 먹어도 될까요? 예, 정답은 뭐냐면요, 안 먹어도 된다고 정답입니다. 예, 왜냐면요, 그 천연의 야채와 과일로 여러분들이 섭취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종합 영양제를 안 먹고 야채나 과일을 섭취해서 우리 몸속에 충분히 먹으려면 얼마만큼 먹어야 된다? 하루에 약 7접시에서 8접시 정도 드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다양한 색깔의 야채가 과일입니다. 그냥 양배추 한 7접시 아닙니다. 절대로. 네. 김치 7접시 아니고요. 다양한 색깔의 야채가 과일인데 뭐 해야 돼요? 신선해야 돼요. 며칠 지난 거 안 돼요. 그거를 하루에 6접시, 7접시 계속 드실 수 있으면은 종합영양제 안 드셔도 돼요.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종합영양제를 드시면요, 야채나 과일을 안 먹어도 될까요? 아니에요. 반드시 드셔야 돼요. 왜죠? 근데 컬러푸드를 챙겨 드시지 않아도 돼요. 그냥 항산화 성분들이 있지만 야채나 과일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섬유질, 수분이나 여러 가지 몸에 있는 대사물질 같은 것들은 반드시 야채나 과일을 통해서만 섭취를 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한국 사람들을 어떻게 먹으라고 과학적으로 연구를 했냐면요, 단백질은 두 포션 2단위를 먹으라고 했는데 2단위가 그럼 얼마나 크긴데, 자, 알기 쉽게 자신의 손바닥으로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내 손바닥 이렇게 펼쳐보시면은 손바닥하고 손가락 제외하고 이 손바닥 있죠. 자, 이만큼은 뭐냐, 고기류, 육류하고 상관된 단백질을 드셨을 때 이게 하나가 한 단위입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이거 2개만큼 한 끼에 드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어때요? 식물성을 드셨을 때는 한 주먹만큼. 다이어트하면 많이 안 먹는다, 이게 통상적인 상식이죠. 여러분들 2주먹만큼 콩이나 두부 드십니까? 한 끼에? 다이어트 하는데, 살 빼야 되는데, 혼란이 오죠.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안 먹고 운동 많이 하는 것 같고는 할 수가 없다니까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제대로 된 다이어트는 어떻다? 먹어야 돼요. 많이 드셔야 됩니다. 단백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죠. 2주먹이라는데요. 고기 먹으면 2손바닥만큼 한 끼예요. 보통 드시면 하루에 저녁에만 드시거든요. 대부분 다. 네. 그래서 몇 끼니 드셔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곡물은 보면은 어때요? 손을 이렇게 오목하게 모아가지고 이게 넘치지 않을 만큼, 밥으로 따지면 얼마만큼 될까요? 4분의 1 공기, 3분의 1 공기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작죠. 자, 야채나 과일은 자, 여기서 보면은 한 포션, 내 손바닥으로 해가지고 이 손바닥에서 떨어지지 않을 만큼 쌓아가지고 한 접시 드시면 돼요. 그렇게 크지 않은 접시에 한 접시 드시면 되는데, 옆에 뭐라고 되어 있죠? 플러스 2에서 3, 2-3접시를 간식으로, 스낵으로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최소 5접시 드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TR19를 먹고 있는 동안에요. TR19 쉐이크라든지 이런데 이미 항산화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5접시를 드시라는 거예요. 왜? 내가 다이어트 중입니다. 많이 드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만큼 내가 다이어트를 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개념이 중요하냐면요, 해독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말씀 드리냐면, 자, 어느 날 있잖아요. 내가 다이어트를 했는데 아주 올바른 다이어트를 한 거예요. 근데 막 머리가 아프고 있잖아요. 구토가 일어나고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렇게 해보니까 중독 증상이에요. 티알라인틴 먹었어요. 이 티알라인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먹고 중독이라는데. 자, 제가 여러분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물론 뭐 중독 증상에서 무조건 괜찮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사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든 경우에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 뭐냐면요. 우리 몸속에 독소가 계속 들어오죠. 어마어마한 양의 독소가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삼각김밥 드시죠? 그 일본에서 돼지들한테 사료로 삼각김밥 먹으니까 돼지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삼각김밥이 우리가 알기에는 뭐죠? 밥과 김과 안에 들어있는 음식으로 보이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환경공학 정부에서도 일을 하는 교수가 이렇게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삼각김밥에는 약 30배에서 50종의 화학물질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밥보다는 화학물질에 가깝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자, 여러분들 삼각김밥 쌉니까 비쌉니까? 싸죠. 싸서 드시는 거죠. 그러면은 신선한 햅쌀로 지었을까요? 먹어볼 맛은 햅쌀이거든요. 뭘까요? 맛없고 냄새나는 쌀을 화학 처리를 해서 광도 나고 윤도 나고 상하지도 않고 맛있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시는 맛은 화학물질의 맛입니다. 계속 드시죠? 그것만 드십니까? 우유, 계란, 고기 전부 뭐 다 들어있죠. 그리고 이 벽지, 환경, 우리 옷 입고 있는 거 독소 얼마나 많이 이렇게 마십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중국에서 뭐 미세먼지 이렇게 날라와서 그거 치명적이라면서요. 매출도 안 된다고 하대요. 그런 것들을 계속 먹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어디에 저장이 되나요? 지방세포에 저장이 됩니다. 네, 간에서 걸러서요. 지방세포에 저장이 돼요. 근데 그 저장돼 있던 지방세포가 다이어트를 해서 지방이 빠졌어요. 그러면 이 독소들이 어디로 갈까요? 피로 가겠죠. 혈관으로 가서 어디로 갈까요? 간과 신장에서 해독을 합니다만은 한 번에 많이 다이어트 감량이 되면은 부하가 걸리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머리로 가기도 하고 몸속에 독소가 들어오니까 일시적으로 구토나 농약 중독에 가까운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있잖아요. 독소를 많이 먹는다고 하면은, 많이 섭취를 하면은, 자, 참고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집에 쌀이 있는데 누가 쌀을 더 자꾸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참고를 늘려야 되죠. 반대로 여러분들이 인스턴트나 라면이나 그런 거 많이 드시면 우리 몸이 독소를 저장할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을 늘리는 쪽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지방은 이 독소의 저장 창고다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하나 알고 가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다이어트가 제가 40시간, 80시간 얘기를 하는 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냥 살만 빠지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은 지방도 세포기 때문에 다 혈관이 연결이 돼 있고요. 하는 일들이 다 있어요. 티알라인틴 제품이 하는 가장 놀라운 역할 중에 하나는요. 지방세포로 가는 혈관들을 못생기게 막아요. 재밌죠? 자, 그래서 이렇게 드시면 되는데 어렵다. 제대로 된 오염 안 된 단백질을 매 끼니 그렇게 챙겨 먹기도 어렵고 칼라푸드 챙겨 먹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는 것들이 뭐죠? 이에서 뭐 뉴스캔의 프로틴이나 쉐이크나 자 이래서 쉐이크 하나는 뭐냐면은 한 단위의 버닝푸드와 한 단위의 스토링 푸드를 대체가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지 모든 것들이 어떤 특별한 약 뭐를 먹어가지고 내가 막 유전자를 바꿔가지고 살이 빠져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내 몸이 제대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화학 모방물들을 우리 몸속에 주는 것인데 천연의 물질로도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것들을 가능하게 티알라인틴으로 대체한다는 개념이 가장 정확합니다. 자,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조금 빠르게 할게요. 단백질 그래서 왜 많이 먹어야 되는데 저렇게 많이 먹으라고 하는데 첫 번째 근육, 혈액, 미부, 모발 등의 구조 유지하고 호르몬 구성성분 대사가 활성화돼야지 다이어트가 되고 건강해지겠잖아요. 대사 활성화, 근육 손실 방지, 식이성 발열. 우리 밥 먹으면 이렇게 따뜻해지고 열나는 거 있죠. 단백질은 약 15에서 30%입니다. 지방은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자, 그리고 체내 에너지도 주고 단백질이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천연의 식욕 억제제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밌는 건 여기서도 유전자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도 절대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지 말아야 될 게 어떤 특별한 약물이라서 TRNT가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유전자를 조절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자, 예를 들어서 단백질 30g을 드시면은 똑같이 유전자의 발현이 바뀝니다. 뮤신이라는 물질이 나오는데요. 단백질 가지고 근육을 합성해라라고 하는 유전자 신호를 보냅니다. 이런 것들이 유전자의 발현이에요. 여러분들이 먹는 피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콜라 드셔도 똑같이 유전자의 발현이 조정됩니다. 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약물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식품이고, 예, 그래서
하루에 이렇게 30g의 단백질을 섭취를 하시면은 한 번에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근데 섭취가 쉽지 않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요거는 하나 말씀드리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TR90 그래서 어떻게 연구했는데 라고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3가지 단계로 연구를 했습니다. 규명하는 겁니다. 건강한 정상 체중의 사람들은 어떤 유전자의 발현 상태를 가지고 있는데 쉽게 말해가지고 이 녹색은 뭐냐고 하면요. 뭐 녹색은 좋고 빨간색은 나쁘고 이런 게 아니고요. 녹색은 발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건강한 정상 체중의 사람들은 지방을 합성하세요. 지방세포를 늘리세요. 지방세포를 비대하게 하세요라는 게 비활성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근육을 만드세요. 지방을 연소시키세요 라고 하는 게 빨간색 활성화되어 있는 거예요. 반대로 과체중인 사람을 유전자 히트맵을 보니까 그 반대로 먹는 대로 다지방으로 저장하세요. 물만 먹어도 찌세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근육 만드세요. 운동하면 근육 쓰세요. 이런 거는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규명이라고 합니다. 규명이 가능한 건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조그만 진 칩에 의해서 과학 기술에 의해서 이게 증명이 가능해졌고요. 자,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 이렇게 돼 있고 과체중인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 회사에서 하는 일은 뭐라고요? 어떤 물질을 투여를 하면은 저게 바뀔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TR90 제가 성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좋은 성분만 다 먹으면 다 바뀌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부자라서 돈 많아서 좋은 거 많이 먹으면 내 몸이 좋아지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모방물은 포뮬러의 기술이거든요. 어떻게 배합을 했더니 유전자의 상태가 이렇게 바뀌었다. 그래서 약 40가지 이상 계속 여기서 회사에서 진짜 괜찮다고 생각하는 과학자들이 그런 추출물들을 배합해서 계속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A도 해보고 B도 해보고 예시예요. 이거보다 훨씬 많이 실험을 하겠죠. 예시를 해보니까 A는 어때요? 아니죠. 과학자들이 생각했을 때 정말 좋은 성분이라고 해서 투여를 했지만 아니라는 결론이 나는 거예요. B는 어때요? B는 위에 부분은 비슷한데 밑에 부분적인 효과가 잘 없죠. C는요. 이 가운데하고 가장 비슷하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이렇게 C를 채택을 해가지고 이거를 타겟으로 해서 이 물질이 여러분들한테 TR90라는 제품의 이름으로 제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성분 다시마 들어갔어요. 어떤 분은 바나나 잎이 들어갔다는데 바나나 잎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포뮬러가 기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뭘로 증명이 됐어요? 유전자 진 칩의 기술을 가지고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하게 과학적으로 규명이 돼서 그거를 닥터 제이미 바거 박사가 한국의 노년의학회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데서 그 결과를 가지고 학술 발표를 하러 온 거예요. 그 물질을 여러분들이 드시는 게 TR90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LG랑 TR90를 섭취하면 평생 살이 안 찌는 체질로 바뀌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건 뭐죠? 이런 물질들을 섭취함으로 해서 자, 여러분들이 살이 찌는 습관을 갖고 계신다면 바꿔줘야 되겠죠? 근데 원래는 뭘 가지고 바꾸라고 했어요? 의지력을 가지고 바꾸라고 했는데 잘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내가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90일, 보통 100일이 지나면 뭐가 바뀌죠? 습관이 바뀌는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상태의 습관, 그리고 살이 빠지는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획득하셨다면 자, TR90를 가지고 두 분이 계세요. 한 분은 살이 15kg가 빠졌어요. 예를 들어서요. 그리고 체지방도 많이 빠졌어요. 자, 그런데 내가 다이어트 진짜 힘들게 하셨어요, 그분은. 그래서 끝났으니까 이제 막 드시는 분이 한 분 있고요. 한 분은 미미해요. 체지방 한 3% 빠지셨고요. 몸무게 한 2kg 빠졌었고 근육은 한 2kg 늘었는데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평생 이렇게 하면 되겠다. 어렵지 않네라고 하는 분하고 앞에 전자가 A고 뒤에 B가 부자라고 하면 어떤 게 좋은 결과라고요? B가 훨씬 좋은 결과입니다. 평생 유지해도 되겠다는 느낌이 올 만큼 그래서 TR90를 절대 어렵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회사에서 원래 제품을 만든 취지하고 틀렸습니다. 내가 90일 동안 진짜 빡세게 하고 끝나고 나면 보상심리에서 편하게 놀고 먹고 마음대로 해야지라고 하셨으면 잘못하신 거예요. 설사 체지방이 많이 빠지고 체중이 많이 빠졌다고 하더라도 잘못하신 거예요. 왜냐면 원래 회사에서 생각하는 거는 뭐죠? 내 올바른 습관을 바꿔줘가지고 그 습관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서 그걸 평생 하면은 다이어트가 되는데 뭐죠? 근육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방 연소를 계속해서 시켜줘서 여러분들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지방 연소가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TR90의 역할이지 그 기간에 살을 빼주는 것이 TR90의 역할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샤프란 추출물 보셨는데 참 시간이 없네요. 수학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샤프란이라고 하는 게 예쁜 꽃이거든요. 꽃에 이렇게 암술에 머리를 이렇게 조금 틀면은 그 분말이 나오겠죠. 그거 모아가지고 다이어트 제품 여기 있는 사람 다 드시려면은 얼마나 이게 고가겠어요. 그렇죠? 샤프란 자체가 꽃 자체가 키우기 쉬운 꽃도 아니에요.
네, 여기 제 아시는 분들 오셨는데 그 저기 아이파크 마린시티 거기 사시거든요. 거기 1층에 보면 새로 오픈한 레스토랑이 있어요. 거기서 자기 레스토랑의 이름을 걸고 그 칵테일을 하나 개발했거든요. 굉장히 고가의 식당이고 거기서도 이 칵테일을 개발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했대요. 너무 고가기 때문에. 샤프란 칵테일이요. 진짜요. 가서 드셔보세요. 캐비넷이라고 하는 그 음식점 있죠. 네, 거기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원래는 다이어트 제품으로 사용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닥터 오즈쇼에서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선인장 열매 추출물 같은 것들도 다 과학적인 거예요. 뭔가 TRIT가 획기적으로 여러분들을 모델로 만들어주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모두 과학적으로 검증된 데이터만 가지고 했는데 중요한 건 이 개별 성분이 아니고 포뮬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 유전자의 발현 상태, 그러니까 내가 어떤 뭐들을 했을 때, 먹었을 때 근육으로 이렇게 저장시키십시오. 지방은 빨리빨리 분해해서 내가 조금만 운동을 해도 지방을 태우십시오.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켜주는 걸 유전자의 발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하나만 제가 좀 짚어볼게요. 자, TRIT 드시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열이 나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뭐죠? 굉장히 좋은 신호입니다. 자, 우리가 다이어트 하려고 운동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에 뭐 쓴다고요. 당 쓰고 그 다음에 근육 태워가지고 다 써버리고 그 다음에 어때요? 나는 운동 많이 했으니까 좀 먹어도 되겠지 하고 드시면 지방도 다 저장되는 그런 패턴으로 운동 많이 하시거든요. 자, 근데 처음부터 내가 이 지방을 태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운동하면 통상적으로 이 활성화 되신 분들 30분 정도는 운동을 하셔야 지방을 태우기 시작하고요. 내 지방이 잘 안 타신 분들은 50분간 운동해도 지방이 거의 연소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지방의 분해와 지방의 연소는 다른 개념이에요. 지방의 분해는 뭐냐면 내 지방 세포에 저장되어 있는 지방들이 있죠. 중성지방의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이 글리세린 막대기 하나에 패티 에이시드 지방산이 3개 정도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끊어가지고 밖으로 나오면 피 속에 떠돌아다니죠. 그럼 떠돌아다닌다 그래서 뭐라 그러죠? 유리지방산이라 그러고 유리지방산의 형태로 쓸 수 있는 것이 중성지방을 바로 태우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내 몸속에 유리지방산이 충분히 도는 상태에서 그때 운동을 해야 되는데 어때요? 운동을 한참 해야 그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과체중이신 분들, 비만이신 분들은 그 속도가 더 늦어요. 그래서 오히려 몸이 배신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런데 이거는 처음에 가만히 있어도 어때요? 네. 발열이 난다고 하는 게 이 AMPK 효소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 유전자 발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가만히 있어도 자꾸 지방을 태우도록 운동 스위치를 켜는 거예요. 스위치를 ON 시켜주는 거예요. 지방의 활성화. 그래서 자꾸 지방을 쓰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TRIT 하시면서 운동이 필요 없는 다이어트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왜? 체지방의 분해와 소모는 별개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TRIT 먹으면 지방이 다 피로 녹아가지고 변으로 다 배설됩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고 소모하지 않으면 다시 우리 몸속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TRIT를 하셔도 운동을 하셔야 되지만은 굳이 그렇게 힘들게 안 하셔도 처음부터 지방을 연소시켜주기 때문에 그냥 산책 정도 내가 활동량을 늘려주는 것 정도만 해도 다이어트에 아주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 해도 된다는 없습니다. 그런 거는. 자, 그래서 원래는 일정 강도로 일정 시간 동안 운동할 때만 활성화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 성분에 의해서 처음부터 활성화를 시켜준다. 이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과학적으로 모두 우리가 실험을 해보고 뭘 했다? 인체 적용 실험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돼요. 건강기능식품, 다이어트 식품은 인체 적용 실험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적으로요.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추출물들 모든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인데요. 이 녹차 추출물이 신혈관 형성 과정, 이 지방 세포가 생겼어요. 그러면 혈관이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영양소를 자꾸 주면 어떻게 될까요? 지방 세포가 비대해지겠죠. 그 혈관이 생기는 것들을 막아주는 게 녹차 추출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 종료를 하고요. 이거 중요해요. 기분이 좋아지는 새로운 방법.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맛있는 거 드시고 하는 이유는요, 그게 먹고 싶어서보다 먹으면 어떻게 되죠? 그냥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스트레스 풀고, 우리 스트레스 아니면 뭐합니까? 맛있는 거 먹고, 술 한잔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먹는 걸로 지금까지 풀었다면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뭘로?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의 상승으로 여러분들이 이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로토닌이 활성화가 된다. 자, 시간 없으니까 그냥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세로토닌 여러분들이 활성화가 되시려면 TRIT를 드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평소 생활에서 어떻게 하시면 가장 좋냐면은 이 세로토닌은 규칙적인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걷는 거, 특히 어떻게 아침에 햇볕을 받으면서 걷는 활동을 하시면은 세로토닌 분비가 굉장히 잘 됩니다. 세로토닌이 정리해주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을 때 아침에 일어나서 햇빛을 받고 걸어보세요. 그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착착 정리가 돼서 딱 하게 해주는 게 세로토닌. 그냥 걷는데 이렇게 미소가 나오고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이 세로토닌이 하는 거거든요. 클럽에 갔는데 저 여자가 너무 예뻐요. 저 남자가 멋있어요. 뭐죠? 세로토닌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는 도파민이나 아드레날린 같은 거를 흥분시켜주는 거. 세로토닌은 조용하고 차분하고 정리된 상태로 행복감. 내가 이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3년을 봤어요. 전혀 가슴이 떨리지가 않아요. 뭐예요? 네, 원래는 도파민과 아드레날린인데 그때부터 뭐가 나오면 세로토닌이 그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시켜주는 건데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 세로토닌이 그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오래 만난 친구, 오래 만난 배우자 이런 사람들한테 정리된 과정에서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게 이 세로토닌의 물질로서 안 먹어도 해결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즐겁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PR19는 지금까지 많은 다이어트 제품들이 실질적으로 이 지방을 빼는 속에 많이 집중을 했다면은 여기는 마인드에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습관을 바꾸는데 도움을 주는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바나나 잎이라는 그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바나바 잎 주식물 이런 것들이 혈중 그런 어째서 이런 것들은 다 내 몸의 기전, 다이어트가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근육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것들이에요. 자, 다 넘어가겠습니다. 이 타르트 체리, 우리가 이 TRA 쉐이크의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 타르트 체리가 이 고지방 식이를 섭취한 것들에서 복부지방에 내는 것들 쥐실험 해가지고 다 이런 것들이 유전자에 림바디 매스, 그 다음에 지방량 감소 이런 것들이 다 효과가 있었다고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3분만 하고 마칠게요. 자, 이렇게 제품들이 이 회사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 차트가 왜 없지? 여기 있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뉴스킨 하면 화장품 회사라고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화장품 회사의 매출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좀 아는 참존이나 코리아나나 이런 것들은 약 1,000원 미만, 1,000억 원대가 소망 화장품, 내추럴 리버플린, 스킨푸드, 보령 좀 아시는 것들이 그렇죠. 아주 압도적으로 큰 거는 LG하고 아모레가 2, 3조 원대로 크고 그 밑으로는 보통 10위권 아니라고 해도 한 1,000억 정도밖에 이렇게 안 됩니다. 자, 근데 이 뉴스킨이라고 화장품이라고 알고 있는 회사에서 있잖아요. 한 달도 아니죠. 짧은 기간 동안 잠깐 출시를 했어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뉴스킨 제품들하고 같이 판매를 해서 한 달 만에 얼마? 1,300억이라는 매출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단순하게 화장품 회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장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신규 구매 회원이 느는 속도가 약 215%까지 측정이 됐어요. 월 구매 회원, 매월 이 제품이 좋아서 재구매를 하시는 분들의 증가 속도가 63%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요.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그 신년인사로 말씀드린 그 공 얘기 있죠. 네, 여러분들이 그 하나의 공은 고무공인데 진짜 고무공인지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탁 떨어져서 깨지면 다시는 못 일어나는 것 같으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위험해집니다. 떨어져서 깨져서 다시 못하는 건 어떨까요? 자, 뉴스킨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창업에 대해서 많은 세미나를 했었거든요. 원래 뉴스킨을 하기 전에 지금도 하고 있지만은 뉴스킨을 제가 정말로 추천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자, 보통 일반적으로 요즘에 이 창업 환경이 굉장히 어려워요. 뭐 하나 자영업 하나 오픈하면 보통 얼마 갑니까? 3년 가는 경우 잘 없어요. 굉장히 힘들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노력해서 은퇴해가지고 퇴직금 가지고 올인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그 돈을 가지고 투기 등급의 사채에다가 올인하는 것보다 4배 더 위험하다라고 하는 게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영업 창업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유리공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창업을 할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몸을 가볍게 하세요라는 말씀을 드려요. 왜? 내가 이거 해서 잘 안 되더라도 다른 쪽으로 변환이 가능하거나 내가 예를 들어서 2억이 있어요. 은행에 4억 대출했고 5억짜리 사업을 했어요. 잘 안 됐어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뉴스킨은 올해 청마의 해라고 하는데 파란 고무공 같은 거예요. 뉴스킨 하다가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계속 하시면 돼요. 네. 여러분들 투자하셨습니까? 아니면 뭐 하셨습니까? 무리하게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자, 그렇게 하셨을 때 계속 하시다 보면 이 사업은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보니까 어때요? 대세적으로 저렇게 올라가고 있죠. 대세적으로 올라가고 있으면 다 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대세적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다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태양전지, 스마트폰, 뭐 전기차 이런 거 유망한 거 맞죠? 여러분들 뛰어드시면 됩니까? 아니죠. 왜? 내가 그런 거대 자본들하고 오랜 역사가 있는 뭐 자동차 회사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뉴스킨은 저렇게 크게 시장 전체가 성장하고 있는데 모두 그 안에서 누구와 경쟁을 한다? 그냥 여기 앉아 계신 이런 분들하고 평범한 분들하고 경쟁하는 거예요. 물론 이 자리에 평범하지 않은 분이 앉아 계실 수도 있어요. 자산이 1,000억이 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자산이 1,000억이 넘는 분이 들어와가지고 나는 뉴스킨의 해운대부를 주세요 하면 줍니까? 회사에서?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안 줘요.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크게 건물을 번듯하게 지어갖고 뉴스킨 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사에서 허용합니까? 안 해요. 모두 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방식 전달하고 강의하고 이 자리에 초대하고 제품 권유하고 내가 써보고 바뀌면 사람들이 물어보면 알려주고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창업이라고 하면 내가 투자한 만큼 가져가는 게 맞아요. 내가 1억 투자해놓고 한 달에 1,000만 원 벌고 싶다. 이런 사업 잘 없거든요. 네. 내가 적어도 10억 이상 투자했어야 뭐 그래도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수익을 가져가 보겠다. 내가 특별한 기술이 없으면은. 근데 뉴스킨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은 것들을 투자하지 않으셔도요. 지금 뉴스킨에서 블루 다이아몬드가 약 4억 6천 정도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상위 소득으로 따지면 0.05%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약 1억에서 2억 정도 버시는 분들이 상위 소득 1%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다이아몬드 직급, 제가 지금 다이아몬드 직급인데요. 통상적으로 지금 한 3년 정도 하신 분들이 다 하시거든요. 네, 대부분의 경우. 그래서 뉴스킨 하신다고 하면요. 저는 그렇게 여쭤봐요. 뉴스킨 해도 잘 안 되는 사람 있다고 하던데요. 저는 뉴스킨 새로 하신다고 하면 한 가지 물어봅니다. 하루에 3시간 일하실 수 있겠어요? 하루 3시간 일 못하겠어요 하면 어때요? 그럼 저는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어디 직장을 가도 8시간을 일하시잖아요. 하루에 3시간이라고 하면은 사람 만나는 거 보통 1시간 반 정도 사람 만나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리시겠잖아요. 하루에 2명 정도 만나시는 거 꾸준하게 일주일에 6일 정도 3년 정도 하셔서 저 정도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네. 대부분 다 되시는 게 왜? 시장 자체가 상승적으로 저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서 내가 조금 잘못해서 하더라도 다시 고무공처럼 계속 튀어 올라가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실패했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요. 다시 못하게 하는 사람도 없고 자본을 가지고 오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내 스펙을 따지지도 않고 과거를 따지지도 않고 경험을 따지지도 않는 게 이 뉴스킨이라는 일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 수 있는 건 어때요? 우리나라 최고 상위 소득자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PRIT 제품 여기 사업에 대해서 참 바쁘게 하고 싶은 얘기를 너무 많이 못했습니다. 네, 좋으니까 네, 잘 알아보세요.